잘 지내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인도품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인도품 지금 4장인가요?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인도를 행하기로 하면 한때도 가히 방심할 수 없나니 부모 자녀 사이나 스승 제자 사이나 상하 사이나 부부 사이나 부모 사이나 일체 동포 사이나 어느 처지에 있든지 그 챙기는 마음을 놓고 어찌 가히 인도를 다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예로부터 모든 성인이 때를 따라 출세하사 정당한 법도를 제정하여 각각 그 사람답게 사는 길을 밝히셨나니 만일 그 법도를 가벼이 알고 자행자지를 좋아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현세에서도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요 내세에는 또한 악도에 떨어져서 죄고를 면하지 못하리라. 오늘 저번에 이어서 지금 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라는 것은 지금 인도죠. 이제 사람이 가는 길인데 지금 저희가 하는 공부 제목이 인도품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본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인도라고 하는 것은 차도 인도의 인도도 되지만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야 할 그런 어떤 길.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길. 이렇게 해도 돼요. 당연한. 그리고 마음으로는 떳떳해야 된다. 떳떳해야. 이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인도라는 길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이 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운전을 할 때도 이 주의를 잘해야 집중을 하고 주의를 잘해야 사고가 나지 않는 것처럼 이 지금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인도를 행하기로 하면 한때도 가히 뭘 하면 안 돼요? 예, 방심. 이게 이제 한자로 읽겠습니다. 여기다가 학자 쓰면 뭐예요? 애들이 방학하는 좋아하지요. 방이라는 것은 놓는다는 거예요. 놓아버린다. 그러니까 반대는 집하는 거예요.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놓는 거예요. 방학은 어때요? 배움을 놓는 거예요. 그럼 방심은 어때요?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풀어헤치고 놓는 거예요. 방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방심을 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마음을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집중하고 잘 챙기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이제 쓸데없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방심이다. 운전을 할 때도
집중해서 주의를 해야 사고가 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을 마땅히 가야 할, 사람으로서 가야 할 어떤 길을 가려면 마찬가지로 방심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요즘 고속도로 같은 데 가서 보면 졸음운전 하지 말라고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잘못하면 영혼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무서운 말들을 써놨는데 정말로 깜빡하면 차가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음주운전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똑바로 차가 가야 되는데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은 어때요? 이 똑바로 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음주단속하면 그 사람을 내리게 해가지고 직선을 걷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음주 측정도 하지만. 그러니까 차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음주를 했다거나 졸음운전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으로서 가야 될 마땅한 길도 마찬가지예요. 방심을 한다는 게 졸음운전하는 것하고 비슷하고 음주운전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마음을 풀어헤치고 살면 뭐 괜히 안 해도 될 행동들을 한다거나 죄를 짓는 행동을 한다거나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오는 길을 간다거나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도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방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음을 놓아버리는 건데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유념하셔야죠. 완전히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둘 중에 하나예요. 방심을 했든가 아주 마음 공부를 잘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스승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법문을 하셨는데 좀 한자입니다. 집심,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볼관자에서 관심, 업설무자에서 무심, 그리고 능하다 그럴 때 능해서 능심. 이제 요거는 좀 나중에 하고 요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1번, 2번, 3번. 집심은 집착한다고 했을 때 그 집이에요. 제가 지금 오른손에 뭘 집하고 있죠? 분필을 집하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잡고 있다. 그러니까 모구십도성을 보면 목동이 소를 키우는 그 10단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소를 마음에 비유한 거죠. 모구십도성에 보면 고삐를 놓치지 않고 그냥 소가 어디로 갈까봐 그것도 소가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있는 힘껏 그 고삐를 잡고 있는 듯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관심은 이제 소가 말을 좀 잘 들어. 그러니까 목동이 어때요? 그냥 고삐를 좀 놔도 어디 멀리 안 가나 이렇게만 봐도 그냥 한가로이 목동도 뭐 풀필이 불고 이 마음소죠. 마음소. 모구십도성에서 하는 마음소도 뭐예요? 그냥 풀을 평화롭게 뜯고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혹시 또 멀리 가면 안 되니까 보고는 있어. 마음을. 그 무심은 아예 그냥 내 마음소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비유를 또
우리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재밌게 해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아기를 보잖아요. 아기. 그럼 저도 그 며칠 전에 그 아기를 아주 갓난 아기를 한번 안아보려고 했더니 영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잘못하면 아기가 다칠 것 같아가지고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좀 커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엄마가 잠깐만 눈을 팔면 어때요? 애가 넘어지고 사고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기를 보라고 하면 이제 이 집심식으로 보자면 뭐예요? 아기가 돌아다니면 사고를 치니까 아기를 붙잡고 꽉 이렇게 어디 못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아기는 좋아하겠어요? 답답하다 그러죠. 근데 뭐랄까, 그 실력 있는 엄마들은 어때요? 아이들을 이렇게 놓고 옆에서 그냥 잘 봐요. 아이들도 자유롭게 지내고 엄마도 이렇게 자유롭게 한가롭게 아이를 봐요. 근데 더 실력이 있으면 어때요? 그건 좀 관심이에요. 무심은 뭐냐면 그냥 내비를 둬. 근데 사실은 그 모구십도성하고 달라서 아이는 그 무심으로 하기가 좀 비유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능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을 꽉 잡는 단계, 또는 이렇게 관조하는 단계, 또는 그냥 무심한 단계를 때에 맞게 아주 능숙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무심할 때는 무심하고, 또 집중해서 뭔가를 할 때는 집심을 하고, 이런 것들을 때에 맞게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꼭 그 산수 시간에,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하고,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다 큰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이 생각이 딴 데로 가. 그건 뭐예요? 집심도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현대인들은 생각이 많아. 그래가지고 어디 하나에 집중도 못해요. 그 다음에 좀 편한 단계로 나가려면 관심도 하고 무심의 단계도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방심 이야기를 드리다가 지금 집심, 관심, 무심, 능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방심의 단계로는 이거는 마음 공부에 그 입문이 지금 되질 않는 거죠. 방심하면 안 된다. 방심의 단계는 넘어가야 됩니다. 수행품 1장에 그런 말씀 저번에 소개드렸죠.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그냥 들으세요.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이제 마음 공부가 가능하다. 우리가 인도를 제대로 행할 수 있다. 그 다음 대목이 부모 자녀 사이나 스승 제자 사이나 상하 사이나 부부 사이나, 잘 들으세요. 일체 동포 사이나 어느 처지에 있든지, 이 대목에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사이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해봤어요. 저희 이제 소태산 마음학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사이 좋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 이런 것이다. 계속 사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사이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여기 그림 보면 내가 있죠, 내가. 여기는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밑에는 누구예요? 와이프예요. 여기는 누구예요? 스승님이에요. 할아버지 계신. 여기는 뭐예요? 친구예요. 지금 이 본문에 그 스승 제자 사이, 부모 자녀 사이, 부부 사이, 부모 사이 이런 거 쭉 말씀하셨잖아요. 자,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뭐예요? 본인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지금 누구 있었죠? 부모님 계셨죠? 이쪽에 와이프, 부부입니다. 이쪽에 친구, 이쪽에 스승님. 요새는 스승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네요. 이 관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이에 부부 사이가 몇 가지나 돼요. 그냥 부부 사이 그러면 한 가지인데 그 부부 사이의 내용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지구상에 부부가 다 달라. 그러니까 그냥 이걸 길이라고 본다면 좋아. 그냥 어중간해. 또 엉망이야. 이거 막 그림 그릴 때 그러잖아요. 막 사이가 막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고 아까처럼 이렇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엄밀하게 보면은 이 부부가 100만 쌍이면 100만 가지의 사이가 있을 수가 있고 1000만 쌍이면 1000만 가지의 그 다른 사이가 있다. 오늘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사이에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예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 도가 온갖 도가 많은 거예요. 이 길이. 예를 들어서 나는 걱정스러워서 와이프가 남편 퇴근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늦었는데 식사는 했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유 식사를 누구랑 같이 했네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될 텐데 괜히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밥도 못 얻어먹는 인간으로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예요? 이 사이가 얼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한 사람 사이에도 뭐예요? 또 말을 주고받고 뭐 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 그것들도 다 도예요. 그렇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대해주고 태도를 갖고 이런 것들이 다 토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도를 생각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를 잘 하려고 지금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그 네 가지 뭐 인간 사이의 어떤 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우주 자연하고의 관계
여기 말씀을 부모님하고의 관계, 이 동포님하고의 관계, 또는 어떤 법칙,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하는 법률인과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네 가지로 해가지고 소태한 대종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 이게 천만 가지니까. 예? 옆집 강아지하고도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면 미친 듯이 짖어. 근데 이 옆집도 아줌마가 지나가면 꼬리치고 막 반겨. 그러면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 아저씨는? 예? 그냥 내 팔짱가 보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 이 강아지하고 나 사이에도 뭐가요? 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가 지금 상한 거야. 예?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냥 짖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강아지 성깔이 나빠서 그렇다 그러면 뭐예요? 이 아줌마한테도 짖어야지. 그런데 이 아저씨한테만 짖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걔도 다 생각이 있거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주 만물하고 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 만물하고 나하고의 무수한 관계가 있어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뭉뚱그려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은이라고 그랬잖아요. 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관계, 이 사이를 뭐라고 했냐면, 이걸 도라고 표현해도 되고, 인과의 이 속성은 뭐냐면 인과예요. 아까 개한테도 늘 따뜻하게 해주고, 먹는 것도 좀 갖다 주고, 그럼 뭐예요? 그 사이가 좋아지죠.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 강아지는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 어떤 원인과 결과가 여기 작동을 하죠. 예. 자, 근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 윤리다. 그 관계 윤리를 어떻게 하면 잘 할까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드리는 말씀 중에 아주 실생활하고 대입해서 꼭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사람하고 사람, 뭐가 있어요? 이 사이가 있어요. 사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도 사이가 있어요. 이 사이가 어떤 사이냐? 1번. 그러니까 사이 좋은 삶을 살려면 그러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이가 좋아. 인간관계가 좋아. 예를 들어서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 나를 반겨주고, 자기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가족들이 늘 아껴주고 좋아하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이가 좋다. 그럼 어때요? 아주 간단해요.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옆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 인간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눈빛으로 맨날 바라보고 환영도 안 해주고 집에 가도 이상하고, 뭐 이러면, 그럼 그 사람은 사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이가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이가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그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굉장히 간단하지만 정말 그 생활 속에서 유념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 자, 1번. 이 사이가 어떤 거예요, 지금? 이게 나다. 이게 너다. 그러면 이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만 좀 불편한 사람 생각하셔도 되고. 사이가 어떤 거야? 방심을 하고 있으면 사이를 눈치채지 못해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냥 웬만한 괜찮은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 좋은 게 100점이다 그러면은 내가 남편 또는 자녀 또는 친구 또는 다른 뭐 이런 이웃들하고 몇 점짜리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챙겨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라고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 대한. 그래서 두 번째. 이 사이가 예를 들어서 100점짜리였다가 100점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나빠져가지고 빵점이 됐다가 빵점이 되면 어떻겠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이렇게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마이너스로 가. 그럼 뭐예요? 만날수록 싫어. 저쪽에서 저 인간이 이렇게 오면 옆길로 가고 싶어. 마주치고 싶지 않아. 그런 관계 있죠? 잘못하면 이럴 때 원수라고 안 하죠. 왼수라고 그러죠. 왼수야. 근데 반대로 맨 처음에 그냥 무덤덤하게 만났는데 점점 서로 위해주고 만나면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50점 갔다가 막 100점까지 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하고는 계속 관계를 하고 싶다. 서로. 그리고 또 서로 좋아. 감정만 좋은 게 아니라 서로에게 득도 돼. 인생의 보탬이 돼. 그리고 뭔가 인격도 점점 성장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내 인격도 떨어지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어때요? 내 인격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이 사이가. 왔다 갔다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이 변화하는 그 사이 관계를 봐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는 뭐예요? 계속 드리는 게 원인, 결과죠. 그 이유가 뭘까? 이 변화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10년 동안 쌓아왔던 신뢰나 우정, 사랑도 어때요? 한순간에 깨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법문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깨트리려면 방심하면 돼. 방심하면 이 사이는 깨지게 돼 있어요. 아주 얼마나 쉽습니까? 잘 챙기면 돼요. 잘 챙기면. 자, 그리고 그 인간관계 지금 이 변화에 대한 그 원리를 좀 우리가 깊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이거가 잘 안 보이면 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이를 이제 알아차리는 게 이제 나하고 너 사이를 알아차리는 게 1번. 그 다음에 변화한다고 하는 것이 2번인데 좋은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나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잘 보이지 않으면 이것이 꼭 맞는 방법이고 제일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좋은 프로그램을 하다가 제가 좀 아이디어가 하나 생겨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수지 대조한다고 그러죠. 수입과 지출을 대조한다고 그러죠. 자, 머릿속에 지금 한 사람을 떠올리세요. 이쪽이 나, 이쪽이 상대방이에요. 자, 서로 무엇을 주고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 저는 사실은 고백하건데 엄청 받기만 하고 살아요. 받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오해하실 수 있겠네. 막 그 돈을 막 많이 받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생산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밥 한 끼 먹거나 뭘 해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질을 내가 상대방한테 명품 백을 10개를 줬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뭘 줬는지 보세요. 한번 따져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행동. 우리 후배 교무님이 아침마다 내 아침을 챙겨줘. 쉬운 일 아니죠. 그럼 집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들이 빨래를 안 하고 늘 와이프가 해줘. 근데 방심하면 어때요? 그 수고로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받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뉴스 보면 이 속에는 이제 태도도 있습니다. 태도. 그러니까 뭐예요? 미세하게 보면 제가 이렇게 연기를 한번 하면 좋은데 아주 기분 나쁜 시선으로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봐요. 그럼 어때요? 싸움 나요. 정말로 왜 그렇게 나를 쳐다보냐고 사고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냥 이 사람 얘기해줘. 아니, 그냥 봤다. 근데 상대방은 없는 그렇게 기분 나쁜 눈으로 나를 보면 어떡하냐. 인격적인 모독이다. 행동 중에서도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시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달라. 이쁜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보는 거하고 미운 사람이 왔을 때 내 눈길하고 정확히 어떻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사람들이 알아챈다 이거예요. 왜?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는 왜 나만 미워해? 하는 말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예? 그 10손가락 다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그렇지만 그런 말도 하잖아요.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 그 미묘한 차이들이 있다고. 근데 그 차이는 뭐 하면 안 보여요? 방심하면 안 보여. 다 안 보여, 이런 것들이. 묘해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어때요? 눈이 맞는다 그러잖아요. 눈이 맞는 거예요. 뭐 물건이 먼저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눈길만 왔다 갔는데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저 결혼하잖아요. 분명히 뭐 물질은 왔다 갔다 한 게 없는데 그 무형한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을 험담하거나 이러지 말아라. 그 기운이 다 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우주 안에 모든 존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한 기운으로 통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누구한테 준다 그러면 뭐예요? 인과의 이치에 따라 묘하게 와요. 제가 김 선생님만 이뻐하고 백 선생님 미워해. 근데 아무 표현도 안 해. 그냥 마음속으로 그래. 네? 며칠만 이러고 살아봐요. 그냥 아신다고. 눈치 빠른 사람 뭐예요? 금방 알아. 똑같이 나한테 맛있는 거 주고 차 대접하는데 내 옆 사람을 더 좋아하는구만. 안 되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게 뭐냐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오고 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사이 좋은 삶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도 내가 몰라. 상대방도 잘 몰라.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인도품을 공부하는 그 공덕이 나타나질 않죠. 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런 것들이 환하게 읽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가면 자, 맨 처음에 나와 상대방과의 사이를 알아채. 나쁘다. 뭐 껄쩍지근하다. 아, 알 수 없는데 뭔가 좀 그렇다. 알아차려야 돼. 두 번째, 이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또 잘 연구를 하셔야 돼. 그 세 번째,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하면 나빴던 사이도 변화할 수 있고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나와 너 사이가 이게 마이너스 뭐 50점이었는데 제로가 됐다가 플러스 50점, 플러스 60점 해서 플러스 80점까지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불교 공부로 표현을 하자면 멈춰서 생각하고 실행하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인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는 아직 덜 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공부의 그 틀에다가 이 사이를, 이 인간관계를 담을 수가 있는데 아주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 마음 공부로 이거를 보기 전에 아주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하고 너 사이 내가 너를 볼 때 은혜를 발견해야 돼. 쉬운 말로 하면 감사를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어때요? 나한테서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내 곁에 있는 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러지 않잖아요. 근본적으로 원불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근본적인 은혜가. 원수는 원수고 나는 나고가 아니라 근본적인 그 사랑, 근본적인 은혜를 발견해서 그 눈으로 바라볼 때 뭐예요? 그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살가운 관계로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 주체는 누구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마음 공부를 하는 나예요. 원수를 끝까지 그 사람이 어떤 나한테 섭섭한 일을 하고 해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나 원망을 가지고 계속 대한다면 어때요? 그 사이는 그렇게 100년, 1000년. 우리 불교나 원불교에서는 내생도 있다고 그러니까 내생에 만나면 어때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제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논리적으로 보자면 저 사람은 초면인데 이렇게 주고 받은 것도 없는데 보기 싫어. 그럼 뭐야? 아까 전생서부터 하면 안 좋았나 보지. 예? 이게 그 미움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가 계속된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이 지옥도 나와 너 사이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나죠? 너죠? 여기 딴 사람이 하나 더 있어. 근데 이 사이는 안 좋아. 원수야. 이 사람은 좋아. 그럼 뭐예요? 싫은 사람 보고 있을 땐 여기가 지옥이야. 이렇게 돌아서서 좋은 사람 보면 뭐예요? 여기가 천국이야. 같이 차를 타고 가도 뭐예요? 30분 거리를 가도 이 사람하고 타고 가면 5분 만에 내리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하고 30분을 가면 어때요? 한 3시간 가는 것 같아. 예? 인간의 마음이.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사이가 좋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거기가 행복한 곳이고 낙원이고 천당이고 뭐 그렇다고 봐도 되지 않겠냐 그런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 있죠? 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이 존재와의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우주 만유와 우리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도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삼강오륜을 얘기하시고 부처님은 자비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고 무위자연을 노자님은 얘기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이 도를 행할 수 있고 우리 사이가 좋아지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일을 해요. 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도 거래처하고 이렇게 전화 한 통을 해도 잘하는 사람 있죠? 이 관계, 일하는 관계, 이 양쪽 끝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를, 사이를 잘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일도 잘 못해요. 아주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이 사이를,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실적 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만나기를 싫어. 이 사람 만나기가 싫어. 왜 그러겠어요?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더 근본적으로 뭐예요? 이 사람이 계속 마음을 다쳐. 이 일 옆에, 이 끝에 사람이 있고 한 번 더 나가면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상처를 받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고 싶겠냐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도 내가 왜 당신하고만 거래를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찾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도 환히 보고 상대방 마음도 환히 봐야 일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게 공부예요.
마음 공부예요. 내 마음도 잘 보고 상대방 마음도 잘 보고 이게 마음 공부예요. 지금 마음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만 하면 신선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직장이나 일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일을 합니까? 근데 그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을 환히 보고 상대방 마음도 환히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이간자입니다. 사이간자예요. 그렇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은 정말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부모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아빠다 그런다면 뭐예요? 이 세상에 나를 아빠로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하나만 저보고 아빠라고 그래요.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청년들이 많아도 그 친구들은 나한테 아빠라고 안 해요. 아저씨나 할아버지라고 하지. 그 관계 속에서 제가 아빠인 거예요. 제가 남편이에요? 남편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에요. 왜? 아내와 나 사이에서 남편인 거예요. 제가 그냥 사람이지 무슨 교무예요? 근데 원불교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교무라고 하는 성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사이를 잘 유심히 보고 그 사이를 관계 좋게 하려고 방심하지 않고 계속 마음을 챙기고 행동도 챙기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쭉 인도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만일 그 법도를 가벼이 알고 자행자지를 좋아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현세에서도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요 내세에는 또한 악도에 떨어져서 죄고를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조성모라는 가수를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그 조성모라는 가수 아시죠? 그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제가 그 가사를 찾아봤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하 생략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하는 가사로 시작해요. 내 마음 안에 마음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온갖 마음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마음이 들어와서 쉴 곳이 없어요. 쉴 곳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마음을 잘 보고 쉴 곳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비우려면 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마음 공부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하고도 사이가 있어요. 그쵸? 어떨 때 보면, 아이고, 이거 하는 게 맞긴 맞는데, 하기 싫은데, 하지 말까? 하는 마음이 있고, 아, 그래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쵸? 그걸 옛날 유학자들은 인심이라고 했고, 좀 본능에 따라가는, 감정에 따라가는 걸 인심이라고 그랬고,
그런 것에 물들지 않은 마음을 도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옛날 유학자들은 인심, 도심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원불교에서는 뭐 정심 또는 사심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닌 마음, 또 옳은 마음, 온전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서 얘네들이 또 전투를 하고 싸움들을 하는데, 그 사이도 잘 관리를 하셔야 이 조성모라는 가수가 얘기한 그 쉴 곳 없는 마음이 아니라 여유가 있고 쉴 곳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 자행자지한다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그 한자를 써드려야 스스로 자자에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자에 그칠 지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내가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방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잘못하면요,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의 자유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욕망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구속스럽게 생각하고 그 욕망의 충족을 자유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길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낭떠러지고 여기가 위험한 곳인데 내가 달리고 싶다, 그냥 아무 데나 막 달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차가 이렇게 막 간다고 그러면 뭐예요? 그게 자행자지인 것인데, 이 사람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극적인 결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내 마음 꽂히는 대로 살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런 시간에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뭐 그 마음을 보고 내 시선 처리 하나도 신경을 쓰고 방심하지 않고 행동 하나하나를 마음을 챙겨서 하고, 그렇게. 공자님은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도를 행하려면 열이박빙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쉬운 말로 얇은 얼음을 밟듯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방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잘못하면 뭐예요? 얼음으로 빠질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로. 계속 성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행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우리가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현세에서도 사람의 가치를 나타낼 수 없고 내세에서도 또한 악도에 떨어진다라고 아주 큰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인간관계 하실 때 주로 저 사람과 나 사이가 어떤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시면 그것이 그 인도를 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우주 자연, 온갖 존재들하고의 나와의 그 사이도, 관계도 늘 유념하셔서 사시면 그것이 아주 은혜로운 삶하고 행복한 삶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